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 11월 2일에서 6일까지 돌렸는데 근데 비슷하네요. 지난주보다 보니까 부정평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는 지금 지난주하고 이렇게 비슷해 50.2%고 잘하고 있다는 건 44%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렇게 실정이 계속 터지고 누가 봐도 갈수록 이 정권의 이런 본질이 드러나는데도 이게 꼼짝도 안 하는 국민들, 문 정권을 비판하지 않는 국민들은 실체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뭐 언론 탓도 있겠습니다만 뭐 그렇게 대깨문이니 뭐니 보수 지지층들이 나라가 망해도 그냥 지지를 하겠다는 것인지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현상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국 대선 문제가 뭐 일단 연방법원에서 나중에 어떤 판결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대세는 바이든 후보 승리 쪽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이제 펜실베니아 개표 문제 이걸 우편 투표 문제를 연방 대법원에서 어떻게 결판을 내릴지 이거는 좀 보면서 보겠습니다만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도자들이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축하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대한민국 정부도 청와대 트위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과거에 민주당 정부나 공화당 정부나 때 한반도 정책을 위반할 때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들어선 다음에는 북한 문제, 핵 문제 해결을 탑다운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정상회담 간에 새로운 방식으로 이렇게 접목을 했는데 그것은 아주 본래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는 이탈한 새로운 방법이었어요. 여기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깜짝 평화쇼하고도 맞물린 그래서 나중에는 뭐 문재인 씨가 속았다는 미국 정부 인사들이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그런 거를 빼면은 안보 정책 특히 대한반도, 대동아시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 정책은 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바이든 후보도 어제 수락 뭐 축하 연설이라고 할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또 들어보니까 크게 미국 그 외교 정책의 큰 근간이었던 리버럴 인터내셔널리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그 다음에 리버럴 인터벤셔니즘, 자유주의적 개입주의, 그 다음에 룰링 세터, 국제의 규칙을 규범을 정하는 그런 패권 국가로서의 위상 이런 거에서 벗어나지 않고 역할을 꾸준히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 11월 11일 조선일보가 주최한 제11회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에 참석한 존 햄리 미국 CSIS 국제전략문제연구 소장의 화상 인터뷰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나름대로 이야기를 좀 붙였습니다. 이분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장관 울망에 오르고 국방차관 부장관을 지낸 인물인데 지금 말씀은 하여튼 이분 말씀은 그렇습니다. 98%의 미국인은 종전선언에 별 관심이 없고 실제 외교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 아이디어를 지지하지 않는다. 근데 이상하게 그 문재인 정부의 로비를 받았는지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그런 현상이 있다고 그래서 로비 자금을 작년에 저희들이 미국에 갔을 때 뭐 6천만 달러를 썼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아닌가. 하여간 나중에 뭐 정권이 바뀌면 조사를 해서 이런 현상이 있는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그 대통령 당선자가 될 수 있는 분의 이제 주요 정책 방향을 보면 지난 3월 달에 포레인 어페어스에서 이미 그 대통령 선거전에서 외교 방향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아무튼 한반도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되 실무자 방식 그리고 철저한 검증 방식을 통해서 하지 위에서부터 정상회담하면서 이렇게 일괄타결 방식 안 하겠다. 그리고 무리한 방위 비인상 요구는 하지 않겠다 이런 게 나왔었고요. 동맹 체제를 복원하고 중국 견제에 위한 민주주의 연대를 구축한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쿼드에 불참한다든지 클린 네트워크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이런 거는 바이든 행정부하고 벌써부터 시작도 하기 전에 상당한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한미동맹을 포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이렇게 편치 않은 정국이 아마 계속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경제적인 면에서는 다자주의 무역 체제를 옹호하고 미국산 상품 구매를 확대한다. 이거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한 아메리카 퍼스트 팔러시 보호주의하고 국제주의가 합해져서 이렇게 갈 것이다 이런 말씀하고 있고 특히 민주당 정부와 공화당 정부의 큰 차이점은 이민 정책 문제에 있어서 불법 이민자 자녀에 대한 체류 권한을 좀 부여하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행한 억제책을 좀 처리하겠다. 그리고 오바마 케어 국민건강보험 유지 정책은
다시 살리겠다 이런 것들이 큰 차이점으로 익힙니다. 특히 제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통상 정책 이런 부분에서 한국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친 부분, 미국의 국내 일자리 문제 이런 걸 볼 때 주요 방향성은 중산층 서민의 일자리를 복원하겠다는 것은 뭐 트럼프 행정부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TPP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 이거를 지지하고 다시 오바마 행정부 걸 꺼내들어서 다시 이제 복원하겠다. 그리고 중국 정부를 견제하는 거에서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기술 굴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견제한다.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한다는 부분은 트럼프 행정부나 신임 바이든 당선자나 아무런 차이가 없이 그렇게 견제 쪽으로 가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국 공산당 견제 전력은 미국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강력하게 그동안에 미국 FBI나 CIA 정부 당국이 조사한 그런 스파이 활동이라든지 여러 근거를 중심으로 강하게 전개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서민들이 지금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정권이 계속 지금 경제 지표를 발표할 때 경제는 잘 되고 있다고 그러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물론 경제가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수도주 경제 성장론 이것 자체가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는 기조부터 잘못된 것인데 그거에 대한 분석이 좀 짙고 마치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오도를 하고 있고 언론들이 거기에 지금 부안해동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통계 수치에서도 코로나 사태 이후에 60세 미만 취업자가 월 평균 68만 명씩 감소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60세 이상인데 그 알바리들 단기 알바 하는 분들 노인분들 용돈 나눠주는 그쪽인데 뭐 휴지 줍기라든지 새똥 닦기 교통안전 지킴이 월 30만 원 정도에 그거를 무슨 취업자 수에 넣어가지고 60세 이상이 월 34만 명씩 증가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나마도 그 60세 이상 취업자 70%가 지금 최근에는 월 24만 명은 임시 휴직 상태에 있어가지고 지금 가동도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통계 수치를 이야기하면서 마치 뭐 60세 미만의 정상적인 일자리하고 60대 이상의 알바 일자리를 똑같이 비교하면서 통계 수치를 잡아가지고 일자리가 뭐 는이 많으냐 하는 거는 아주 지금 잘못돼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인 알바 일자리 증가 수가 2018년 50만 개, 2019년 60만 개, 올해는 73만 개로 지금 뭐 10월 달까지 통계입니다만 계속 이렇게 돈 나눠주는 단기성 알바를 일자리로 통계에 포함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지금 잘못돼 있고 그나마저 70%가 휴직으로 유령 취업자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사실은 우리 청소년들 일자리 만들고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반은 노동시장 개혁이 돼야 되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그거를 그렇게 하자고 그러고 그것만이 대한민국 경제 살리는 길이라고 했는데 그때 민주당 반대하고 이거 찻대고 풋대고 하다 결국은 진정한 노동개혁은 실패했는데 그런 이야기는 하지도 않고 있고 또 알다시피 규제 완화도 이 사회주의적인 이 경제정책으로 더 지금 풀리기는커녕 강화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는 뭐 3년차, 4년차 가면서 더 고사할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국제적인 면에서 외교 정책이 바로 서지 않고 혹시 새로운 정부, 미국 정부 들어서서 엇박자를 내면 세컨드를 보일 것이나 맞고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충격이 올 것이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이런 면을 자세히 지금 추적하면서 나름대로 국민들에게 정확한 데이터와 현상을 알리는데 주력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